30년을 한자리에서 성실히 근무한 뒤 맞이하는 퇴직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변곡점이다.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마치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 익숙했던 생활의 안정성과 규칙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삶의 무대에 들어서게 된다. 퇴직이라는 막연한 꿈만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낯선 변화의 무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은퇴 후의 현실을 몸소 느껴보게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정년 퇴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론 가혹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이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후 생애 처음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도전했던 김 씨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그는 퇴직 전만 해도 알바는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겼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과 의료비 등 현실적인 지출이 너무 많아 추가 소득이 필요했다. 편의점 첫 근무에서 김 씨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자신이 여태껏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나 나이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손님들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적을 당할 때마다 그는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경험했다. 평생을 성실히 근무한 뒤의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가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은 퇴직 후의 삶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미리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였다. 특히 경제적 안정성을 미리 준비해 두지 못한 결과 예상치 못한 현실적 문제와 자존감 상실을 동시에 겪는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에서 시청 공무원으로 30년 근무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 씨의 경우다. 이 씨는 퇴직금과 연금만 있으면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직면한 의료비와 각종 공과금 부담으로 인해 빠르게 예금을 소진하면서 결국 알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씨가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점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육체적 노동이 힘들었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업무는 손님, 응대뿐 아니라 상품 진열, 재고 관리, 청소 등 예상보다 훨씬 체력 소모가 컸다. 60세가 넘어서야 처음 경험하는 노동은 마치 젊은 시절 겪었던 것보다 몇 배는 힘들었고 업무 후 돌아오는 집에서 느끼는 신체적 피로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건강 관리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후 육체적 노동을 갑자기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뒤늦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건강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상태였다. 퇴직을 앞둔 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건강 관리에 대한 준비가 왜 필수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마지막 사례는 퇴직 후 알바를 하며 사회적 소외감을 크게 느낀 박 씨의 경우다. 박 씨는 중앙정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 이후 여유롭고 자유로운 인생을 꿈꾸었다.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이었다. 매일 같이 출퇴근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편의점에서 마주치는 손님과 동료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이들이었다. 대화의 주제도 관심사도 달라서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일하면서 외로움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박 씨는
이를 계기로 은퇴 후의 삶이 단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유지와 같은 정서적인 부분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 생활 등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필수적임을 깊이 깨달았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현실적인 대비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육체적인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망 구축까지 전방위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 후의 삶은 꿈꾸던 낭만적인 제2의 인생만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현역 시절부터 자신의 노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이후의 삶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깨닫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례들이 퇴직 후 삶을 앞둔 모두에게 현실적인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퇴직 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을 때 느끼는 현실의 괴리는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안정적인 삶에 익숙해지고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업무 환경에 익숙해진다. 월급은 많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며 연금이라는 든든한 뒷받침도 있어 미래에 대한 막연한 안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사회의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로 공무원 퇴직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가 바로 퇴직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충격과 좌절감이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현실의 차이다. 공무원 퇴직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연금만 있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 어느 정도의 연금은 받게 되지만 이 연금은 생각보다 생활비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은퇴 후 의료비, 자녀들의 결혼 지원비, 손주 육아 지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그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세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 퇴직 후 연금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이 붙기 시작하고 결국 생활비 부담은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편의점 알바 첫날부터 체감하게 되는 현실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 압박감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안정된 삶이 퇴직과 동시에 허물어지고 생계를 위해 선택한 편의점 알바가 절박한 상황임을 실감하게 된다. 편의점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공무원 시절 월급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경제적 충격을 겪게 된다. 결국 퇴직 전부터 연금이나 저축 등 경제적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퇴직 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체감하는 현실은 바로 신체적, 육체적 문제다. 공무원 생활이 힘들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사무실이나 행정 업무 중심이어서 육체적 노동의 강도는 크지 않다. 하지만 편의점 알바는 완전히 다르다. 상품 진열, 재고 정리, 청소 등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고 그마저도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 많다.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편의점 알바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공무원 출신 퇴직자들이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절염, 허리 통증, 만성, 피로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신체적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일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육체적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정서적 고립 문제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동료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당연한 일상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업무 관련 미팅도 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이 모든 관계망은 한순간에 끊어지게 된다. 특히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부분의 동료들이 20대 초반이나 중반의 젊은 층이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대화 주제도 다르고 세대 간 소통의 벽도 상당하다. 공무원 퇴직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 심지어 일을 하며 만나는 손님들에게서도 종종 무례하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특히 젊은 세대의 말이나 행동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결국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은퇴 후의 삶은 심각한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 전부터 가족과의 소통, 친구 관계 유지,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공무원 퇴직 후 맞닥뜨리는 현실은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 문제라는 삼중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시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퇴직 후에 맞이할 새로운 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체력 관리, 경제적 대비까지 미리 철저히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퇴직 후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은퇴 설계 교육 프로그램, 경제적 독립을 위한 투자 강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일이 아닌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탐색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은퇴한 공무원들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업무나 지역사회 활동가, 자원봉사 관리자 등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는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면 사회적 존중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연금만 바라보고 막연한 안심을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퇴 후 새로운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현실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은퇴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